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태국식 인사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그 태국 생활이 오래돼서 항상 태국 그런 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많이 젖었는데 항상 거기서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이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한 강의 같은데 벌써 네 번이 됐네요. 앞으로 한 네 번, 8번 강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으니까 절반 정도 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워온 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프랑스어를 처음 배울 때 알파벳을 배웠어요. 알파벳은 영어 알파벳과 모양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알파벳 글자를 위해서 공부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무척 다행입니다. 단지 몇 가지 영어하고 다른 발음만 여러분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익혀주신다면은 프랑스어를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말을 배웠죠? 가령 K라는 거, K는 영어의 키역 발음이잖아요. 키역인데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꺄라고 읽어요. 꺄. 그러니까 이 쌍기역 발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영어에서는 킬로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낄로 이렇게 발음을 낄로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이 P라는 거 P는 영어에서는 P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빼라고 읽어요. 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말의 쌍비읍이다. 그래서 가령 P에다가 A를 하면은 영어에서는 파라고 읽죠. 하나 더 써서 두 개를 이렇게 읽으면은 파파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파파 아빠 아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글자인데 프랑스에서는 P를 갖다가 빼 이렇게 쌍비읍 음가로 음을 내기 때문에 빼에다가 이거는 아예요. 이 이름이 그 다음에 발음도 항상 아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으면은 이렇게 A를 쓰고 이거는 살트라고 읽지 않고 솔트 하거든요. 가령 이렇게 하면 또 이거는 또 에이스로 해서 A로 발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이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건 항상 아예요. 그래서 이거는 빼에다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빠겠죠? 두 번 더 됐으니까 빠빠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발음이 프랑스하고 영어하고 다른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가 오랜 기간을 거쳐서 배우고 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영어를 기초로 해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이해하면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영어에서는 T니까 어떻게 돼요? 티읕 발음이겠죠? 티읕 음가.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 T를 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이건 항상 아니까 그러면은 이 때니까 쌍디읒이잖아요. 아니까 따. 이런 발음이 프랑스어하고 영어하고 다른 점이니까 이런 발음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그대로 발음하시면은 무난하게 프랑스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하고 또 이런 자음하고 모음을 갖다가 배웠는데 모음은 이제 아도 배웠지만은 또 이런 말도 배웠죠. 이건 뭐예요? 오죠. 오. 영어에서는 오우 한데 이거는 그런 발음이 아니고 그냥 오예요. 여기에다가 n을 이렇게 붙이면은 보통 영어에서는 그러겠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 비음이 많아. 비음이라는 건 콧소리를 내려. 우리말에서도
그 감기가 들어서 이게 코가 막히고 그러면 콧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런 콧소리가 프랑스에서는 참 많아요. 그래서 이 on, 그렇죠? on 또는 om도 마찬가지예요. on이나 om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n이 이런 발음으로 나와서 ong 이런 발음이 나와요. ong. 그래서 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니까 우리말에는 비읍이 되겠죠? 비읍.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읍을 이렇게 딱 얹혀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몽 하죠. 몽. 그렇죠? 몽 이런 발음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가령 n이라는 n은 우리말의 니은에 해당되는 음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n을 썼다고 그러면은 니은을 붙여 놓으니까 어떻게 발음이 되겠어요? 그렇죠. 농 하고 발음이 되겠죠. 농. 이렇게 옹 이런 발음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죠. 또 예를 들어서 가령 am 프랑스어로는 am 이렇게 읽어요. 또는 an an 영어에서는 an 또 예를 들어서 em em 이렇게 읽어요. 프랑스 알파벳에서는 또 영어로 en 이거 am, an, en 전부 다 발음이 이거는 우리말에서 비슷하게 원래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이런 발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발음 정확한 발음이 우리말 표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리하게 그렇게 발음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처음에 배울 때는 하시고 나중에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은 이런 발음을 이제 조금씩 연습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정확한 우리말에도 없는 발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힘드시니까 이렇게 우리말에서 표기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비슷하게 발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서 보다 프랑스어다운 발음을 익히시는 게 이게 순서가 될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발음만 자꾸 집착을 하시면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동기라고 그럴까 욕구가 사라지고 그게 제일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프랑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제가 뒷받침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프랑스어 발음이라든지 요즘 다른 언어에 비해서 까다로운 발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발음을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프랑스어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나서서 부지런히 자전거 페달을 밟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 뒤만 꼭 잡으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 페달을 안 밟으면은 자전거가 쓰러지잖아요. 열심히 제가 페달을 밟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말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인사말 중에서 아침에 하는 말, 낮에 하는 말 이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배웠어요. 프랑스어로 발음하는데 원래는 이건 이제 같은 말인데 이거를 제가 좀 띄워서 한마디 한마디 연습하기 위해서 아까 이건 방금 배웠죠? on은 옹 하니까 앞에 비읍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멍 하게 되겠죠? 멍. 그 다음에 오하고 유. 프랑스에서는 이거 유자를 갖다가 이름이 유예요. 유가 아니라 유. 그래서 오, 유가 오면 항상 이거는 우예요. 우. 그 다음에 G. 그렇죠? 영어의 J죠? 이것은 우리말의 지읒 발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발음 이 R, 우리의 영어의 R 발음이 프랑스어에서는 좀 까다롭게 발음을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R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R을 갖다가
이렇게 발음해요. 그 발음은 우리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영어의 R자하고 비슷한 발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은 저같이 이런 발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지 요 끝에 오는 R자 발음은 아주 약해요. 약하게 발음해서 입안에서 발음이 나오듯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발음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면 돼요. 대신 약하게 네. 이걸 발음할 때는 몽주르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어요. 프랑스 사람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몽주르 그 끝에 거의 들리듯 말듯 하는 발음이니까 단지 이제 오유 이 발음을 좀 약간 길게 발음해서 몽주르가 아니라 몽주르 이렇게 발음하면은 이게 아침이나 낮에 하는 인사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저녁에 하는 인사말도 배웠어요. 저녁에 하는 말은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될 게 오이 프랑스에서 오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랑스어로 읽으면은 오이가 되겠죠. 오이는 항상 와예요. 와. 오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오자하고 아이자하고 하면은 와로 발음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s는 쌍시옷이에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하니까 쏴. 여기다가 이제 끝에 알자 발음 약하게. 그러니까 쏴. 앞에 봉은 똑같고 그래서 멍쏴 이렇게 발음. 쏴는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 영어의 이브닝 그러니까 good evening 그런 뜻이 되겠죠. 저녁 인사. 그래서 아침이나 낮에 하는 인사는 bonjour 이렇게 하고 저녁에 하는 인사는 bonsoir 이 알자 발음은 아주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bonsoir 해도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일부러 발음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bonsoir, bonjour, 프랑스 사람들 인사할 거 들어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알자 발음을 우리가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bonsoir. 그다음에 아까 아침에 인사하는 말은 bonjour 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인사고 우리가 안녕 어떻게 잘 지내 안녕 그렇게 하는 말로 이런 인사말도 배웠어요. 인사말. 자, 요거는 아까 이거는 R라고 그랬죠. 이거는 L.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R 하니까 R. 거기에다가 S가 왔으니까 쌀 이렇게 되겠죠. 굳이 우리말로 쓴다면은 뭐 이렇게 될까요? 저는 가능하면은 그 우리말로 표현해서 외국어 그 음을 들려주는 거를 가능하면은 저는 피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어의 그 발음은 그 발음 그대로 듣고 따라하는 것이 이게 정석이에요.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말로 비슷한 발음을 쓰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래 발음하고 달리 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그 원의 발음을 그대로 듣고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 원칙인데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시간도 적고 또 그 아주 기초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우리 알파벳 배웠을 때 이 G 영어의 G 그 프랑스어 발음할 때는 제 그래요. 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지혜라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 이거보다는 제 하니까 이런 말이 조금 더 그 프랑스어에 가깝게 표현되는 게 아니겠는가 해서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는 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에 됐든 주에 됐든 이 원 발음은 이런 주에 지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우리 영어의 지 발음은 제 해서 발음이 하나예요. 주에 지에처럼 이렇게 바뀌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요 말에 조금 가까운 게 이런 표현이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학습지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살류.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될 건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이름이 아까 어떻게 우리가 배웠었죠? 알파벳 배울 때 유 하고 배웠잖아요. 유. 그 다음에 그 프랑스에서 끝에 나오는 자음은 물론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프랑스어에서 끝에 나오는 자음은 발음을 안 한다.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예외가 있을 때는 그 예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요거 아는 그대로 아겠죠? 그 다음에 ve요. 이게 이름이 ve. 그러니까 영어의 V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e. 그러니까 이거 발음을 안 하면 그냥 아베가 돼요. 아베. 근데 아베가 아니에요. 아베끄예요. 아베끄. 끄 발음해서 아베끄. 우리 이 산책을 한다든가, 남녀간에 둘이서, 이렇게 같이 걷는다는 걸 아베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아베끄 뜻은 뭐냐면은, 영어에,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그런 말이에요. 원래 뜻은. 근데 여기서 세자는 끝에 나온 자음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자음을 발음을 하지 않아서 아베 하는 게 아니라 아베끄 한다든가 이런 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외 규정보다는 발음을 하지 않는 게 더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발음을 하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살리 하겠죠. 살리. 한번 해보실래요? 살리, 살리, 살리. 이런 인사말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인사말을 배운 게 이런 말을 배웠어요. 그렇죠? 정확히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악상 세디유 이렇게 이런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에 왜 붙였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만 쓰면은 요거는 세자 발음은 쌍기역 발음이 돼요. 쌍기역 발음. 그러니까 거기다 아를 붙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까가 되겠죠? 그런데 까를 발음하고 싶지 않고 싸로 발음하고 싶다. 까 아니까 싸. 여기 세다 아니까. 이렇게 발음을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줘요. 그럼 발음이 바꿔져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은 이거는 까가 아니라 싸가 돼요. 그래서 싸. 그 다음에 이거 V에다가 영어 프랑스 알파벳은 V죠. 그러니까 V 아니까 Va죠. 그래서 주의하면은 사바, 사바 이렇게 해죠. 사바. 그런데 어떻게 잘 지내? 하고 물어보는 말이니까 뒤에 이제 물음표를 붙이겠죠. 물음표를 붙이면은 자연히 그때 그 어조를 약간 높여서 사바, 사바, 사바. 싸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뭐 그것이라는 건 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도 되겠고 뭐 건강이 잘 건강하냐 할 때 물어볼 때는 건강하다는 말이 되겠고 여러 가지 뜻이 되겠죠. 아무튼 뭐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와라는 거는 간다 그 말이야. 간다. 그런데 우리말의 어감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말에도 사업 잘 돼가? 어떻게 일 잘 돼가? 새로 사업 시작했다면 어떻게 잘 되어가? 그런 그 어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바 하는 말은 그 인사말 대신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봉주 한다든지 봉수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말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사바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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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아마 프랑스에서 여러분이 생활하신다면은 혹은 프랑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신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 말을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뭐 몇십 번, 몇백 번을 들을 거예요.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또 더 인사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마치고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오늘이 네 번째 시간에는 자기소개를 배우겠습니다. 인사도 하셨고 알파벳도 배우셨고 인사말도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내 자신이 누구다 하는 거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나중에도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교재를 펼치면은 프랑스어의 자기소개하는 표현을 익혀봅시다 그랬어요. 이 교재 저도 처음 받았는데요. 아주 참 예쁘게 잘 꾸몄더라고요. 우리 담당하시는 권지현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아주 예쁘게 꾸몄어요. 프랑스어 그 기분이 이 책만 펼치면은 바로 그 내가 프랑스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잘 연출하셨습니다.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여기 소개한 것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여기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살고 그러는데 그 자기 나라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 그렇게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동양이면은 뭐 기껏 해봐야 중국 사람 아니면 이제 일본 사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림픽 우리가 개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 구석구석에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요새는 뭐 또 이 문화적으로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동양에서 왔다 그러면은 중국 아니면 일본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배우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배운 표현을 쓴다면은 I am Korean 하겠죠. I am Korean. 그 패턴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표현만 다르다 뿐인데 I 처음에 나오죠. I 그걸 갖다가 영어에서 프랑스에서는 je 그래요. je je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프랑스에 생각하면 돼요. I하고 저하고는 글쎄요 표현이 좀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프랑스어에서는 우리말에 저하고 비슷해요. je 그래요. je 그다음에 뭐가 I am이 나와야 되겠죠. 그 am에 해당되는 말이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제가 이 글씨를 예쁘게 쓰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좀 예쁘게 썼으면 좋겠는데 글씨가 예쁘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글자예요. 이 글자는 영어에서는 U라고 읽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 글자 이름이 U예요. U. 위에 발음하라고 해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위 이렇게 발음해요. 위가 아니고 위 처음부터 끝까지가 발음이 변치 않아요. 단음절이에요. 그래서 위 요거는 영어하고 다르니까 꼭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예요. 영어에서처럼 막 I로 하든가 E로 하든가 이런 발음 아니고 이만 하니까 위에다가 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위 해야 되겠죠. 위 여기에다가 앞에 S 쌍시옷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쉬 위에다가 앞에 쌍시옷이 붙었으니까 쉬 천천히 하면 쉬 끝에 나오는 S 그렇죠. 이거는 묵음
끝에 나오는 자음은 써놓기만 하고 발음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으면 어떻게 돼요? Je suis, je suis 이렇게 돼요. I am, je suis. 그렇죠? je suis.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야 될 게 한국 사람. 그렇죠? 먼저 한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은. 한국. 자, 배웠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세자 발음, 이 세자 발음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떻게 발음이 난다 이런 그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 발음할 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세자 다음에 다시 한번 세자 다음에 영어로 하면 A, O, U, A, O, U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모음이죠. 모음 A, 모음 O, 모음 U가 오면은 이 세자 발음은 쌍기역이 돼요. 쌍기역. 그러니까 여기 세 오가 왔으니까 그렇죠. 꼬죠. 꼬.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C-O-C-A, C-O-C-A 이렇게 오면은 읽을 때 이거는 꼬, 이거는 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은 꼬, 까가 돼요. 그런데 이거 프랑스 사람 보고 이걸 읽어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거를 꼬까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꼬꺄 그래요. 꼬꺄. 아니 왜 아를 야로 발음하느냐?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그런 발음이 좀 멋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그대로 발음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따지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발음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 꼬꺄 그러면은 코카콜라를 말해요. 꼬꺄 이렇게. 자, 그럼요. 꼬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 그렇죠? 이거 발음이 좀 어렵게는 어려운 발음이긴 하지만 우선 우리는 지금 처음 단계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이번 단계에서는 알 발음을 영어의 알자와 비슷하게 발음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애자 영어의 이자 여기 애자인데 원래 이 발음은 발음이 애매해요. 이게 우리말 표현에서는 제가 으로 표현했지만은 정확하게 으는 아니고 이런 발음이에요. 으자하고 으자하고 뭐 중간점 등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뭐 말할 때 무슨 말을 처음에 할지 몰라가지고 영어에 말하면 well 우리말로 하면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할 때 요런 발음을 해요. 이런 발음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발음에 이 글자 이자 프랑스어로 알파벳에는 하는 발음에다가 정확한 음가를 주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는 악상 그래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액센트죠. 영어에서 액센트는 그 음절이나 음절 그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발음하라 그런 뜻인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발음의 이 글자의 음가가 이런 음가다. 음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삐쳐 내려가는 거 이것을 갖다가 악상떼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런 이름까지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발음이 올 때는 우리의 말에 에라는 발음이 온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악상 이런 표시를 해주면은 자 그리고 끝에 나오는 이자, 일자는 발음이 없어요. 그럼 몇 가지만 발음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꼬, 그렇죠. 크레, 꼬, 크레, 꼬, 크레, 꼬, 크레. 근데 이 알자 발음이 어려우면 그냥 꼬레 하셔도 돼요. 꼬레. 옛날에 우리 뭐 축구 시합하고 막 그럴 때 그 프랑스의 그 팀이 나올 때 우리 팀 용할도로 우리 꼬레 꼬레 그랬잖아요. 꼬레가 그게 한국이란 뜻이에요. 꼬레. 그러면은 이제 꼬레인데
이게 한국인데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그죠? 여기까지는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 하면은 뒤에다가 끝에다가 n자만 더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한국, 그다음에 n자를 더 붙이면 한국 사람, 한국인 이런 뜻이 돼요. 표기를 할 때는 한국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그런데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사람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게 소문자로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을 때 나는 특별히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뭐 그 자기 취향대로 대문자도 쓰겠죠. 일반적으로 사람을 얘기한다든가 그 나라 말을 얘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령 이거는 이것도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죠. an 아까 an, am, en, em 다 어떻게 발음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비음으로 해서 엉 한다고 그랬어요. 엉.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f, r, r, n, c, 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프랑스,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라고 말이죠. 프랑스. 그런데 프랑스 사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여기 e, ai, ei, ei, i, i 다 우리말에 그 다음에 여기 꼬리 한 거 이제 생각나시겠죠? 이게 만약에 꼬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깨가 되겠죠. 쌍기역이 나오니까. 근데 쌍기역이 아니라 쌍시옷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꼬리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은 여기까지 읽으면은 프랑 여기까지 하면은 세. 그래서 프랑세 그래요. 프랑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프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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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세. 읽으면 알자 발음 그냥 제가 그냥 알로 발음했어요. 그냥 프랑세도 다 알아요. 근데 원래 하면 프랑세, 프랑세 이렇게 이제 발음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발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자 발음해서 프랑세 해도 다 알아들어요. 프랑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랑스어, 프랑스 말 또는 프랑스 사람 이런 뜻이에요. 프랑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한국, 꼬레 이건 한국. 그다음에 여기다가 n자를 더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니까 꼬레앙, 꼬레앙 그렇죠? 꼬레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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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레앙.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꼬레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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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레앙.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앞에 기본적으로 그 앞에 세자를 갖다가 소문자로 쓰니까 꼬레앙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je suis 꼬레앙, je suis 꼬레앙. 그러면 나는 이다 한국 사람. I am Korean. 똑같은 어순이 되겠죠. je suis 꼬레앙.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뭘 말씀드리냐? 우리말로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얘기하건 여자가 얘기하건 그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 할 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 am Korean 하면 돼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남자가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하고 여자가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가 표현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반적으로 뒤에다가 에자를 하나 더 붙여요. 에자를 하나, 영어에 이자 하는 말을 하나 더 붙여요. 더 붙여서 이게 말하는 사람이 요 글자를 보면은 요 말하는 사람이 한국
남자이구나 여자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예요. 그래서 그냥 여자만 붙이는 게 아니라 N자를 하나 더 쓰고 그 다음에 애자를 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말하는 사람이 남자인 경우하고 여자인 경우를 달리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을 표현할 때는 뒤에 끝에다가 애자를 하나 더 붙인다. 영어에 이자를 하나 더 붙인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특별히 해서 n을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여기 끝에 n, 에 이렇게 붙여요. 그럼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n, 에 끝에 나오는 이 자는 발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 하니까 n. 그래서 발음을 여기까지 하면은 꼬그레 그 다음에 n 꼬그레 n 이렇게 돼요. 아까 남성인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남성 경우 때는 꼬그레 앙 그랬죠? 꼬그레 앙. 그 다음에 여기는 꼬그레 n 꼬그레 n. 자, 이번에는 여성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를 같이 연습을 해봐요. 자, 앞에 이건 똑같죠? 저 하는 말은 je 한다고 그랬어요. je. 그 다음에 이거는 유자.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이거는 유자예요. 영어의 유자. 유자. 유자는 프랑스에서는 이름이 위예요. 위.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니까 위가 되겠죠. 앞에 s 쌍시옷이 왔으니까 c 그래요. 끝에 나오는 s는 발음이 없어요. 자음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je suis, je suis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는 아까 배웠잖아요. 꼬헤 앙.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꼬헤 엔. 꼬헤 엔. 자, 여기까지, 요거는 다시 한번. 요거는, 여성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남자 하는 말로 하면은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자,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이거는 남성이에요. 이거는 여성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남성인 경우에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자, 저를 따라서 같이 해요. Je suis coréen. Je suis coréen. Je suis coréen. Je suis coréen. 이렇게 이제 하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이번에는 말하는 사람이 여자인 경우에 같이 해봐요. 자, Je suis coré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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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는 거를 남자가 말할 때 또는 여자가 말할 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coréen 하는 말은 여기 학습지에다가도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 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만은 이게 돌아서서 내가 지금 오늘 뭘 들었지 이렇게 생각해 하시면은 다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을 담아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내가 배운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복습을 해보고 그걸 갖다가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써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것도 다시 또 되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한번 써보세요.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하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이름이 저는 이우철입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알려주어야 그 사람도 제 이름을 알고 저도 그 사람 이름을 알고 해서 서로 이제 이메일도 교환하고 뭐 서로 또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름을 저는 누구누구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그걸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I am 이우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My name is 이우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쉬운 표현을 이렇게 배워서 쓰도록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길고 어려운 그런 표현을 하는 것보다도 쉽고 짤막하면서도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I am 이웃을 할 때 I am이라는 것은 이미 다 배웠어요. 자, 아까 I의 I, 나는 이란 말은 저는 이란 말은 프랑스어로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저라는 말이 비슷하게 나오는 말이 주란 말이 있었어요. 주, 이게 나 혹은 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계속 써서 쓰면 돼요. 한번 배웠으니까 또 다시 활용하는 게 쉽잖아요. 조씨, 그 다음에 이우철, 조씨 박영수, 조씨 김미애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잘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어차피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배우는다는 뜻에서 이런 말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면 좋겠네요. 리라든가 이렇게 했어요. 자, 르 하는 말은 저라는 말 아까 배웠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게 문자 표시가 있는데 여기 이름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뭐 글자가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뭐 글자가 빠졌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빼 글자가 두 개 왔지만은 음가는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은 하나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L 두 개가 왔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만 발음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아펠르 뒤에 오는 끝에 나오는 에자는 발음이 없고 아펠르 그렇죠? 근데 그 앞에 M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M하고 아하고 오니까 마가 되겠죠? 그래서 je m'appelle 그래요. je m'appelle. 자, 우선은 뜻은 그만두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우선 주란 말, je, 그다음에 m'appelle. 다 같이 m'appelle, je m'appelle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가 읽었으니까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앞에 이 생략된 글자는 영어의 이자, 자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je, me, 그다음에 appelle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이자가 이게 뭐예요? 그렇죠? 모음이죠. 아자 이것도 모음이에요. 이 모음과 모음이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왔어요. 연달아서 왔어요. 이러한 현상을 프랑스에서는 싫어해요. 가능한 피해요. 어떻게 피하냐? 그 앞에 모음 하나를 지워요. 없애요. 그리고 지웠다 하는 뜻을 나타내는 뜻에서 이걸 뭐 영어에서는 아파스토피라고 그러죠. 생략 부호를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읽는데 뜻은 자 이렇게 뜻은 뭐라는 건 나를 이 말이에요. 영어에 똑같죠? me 있잖아요. 요새 뭐 me too 한다든가 뭐 me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를 appelle 한다면은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이우철이라고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를 누구누 박영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내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요걸 다시 한번 강조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와봤어요. 프랑스에서는 이 모음과 모음이 서로 연이어서 이걸 갖다가 연음이라고 해요. 연음. 그렇죠? 연달아서 오는 음이다. 그래서
그래서 연음 그래. 예? 우리말에도 연음이 있잖아요. 그냥 뭐 앞에 차음이 오고 뒤에 모음이 오면 같이 이렇게 붙잖아요. 연음. 프랑스에서는 리에종 그러는데 이렇게 모음과 모음이 왔을 때는 모음 하나가 없어지고 같이 붙는다. 자,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또 이런 표현을 책에는 교재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말은 여러분께서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글씨가 너무 커졌네요. 여기 조그마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조그마하게 이렇게. 자, 이거 T자예요. T자, T, 때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방금 배웠죠? AI 또는 EI 이거는 에예요.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이자, 일자는 발음이 없어요. 에에다가 M을 붙이니까 어때요? M 그렇죠? M. 앞에 때가 있어요. 때는 우리말에 쌍디귿 발음 음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요? 우선 제일 먼저 글자가 나오면은 우선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거는 주 아까 배웠죠? 주.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여기는 M은 E자는 발음할 필요 없으니까 M 그래. M. 근데 앞에 쌍디귿 때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땜무가 되겠죠. M가 땜무. 그럼 다 읽으면 어떻게 돼요? Je t'aime 그래. Je t'aime. 다 같이 읽어보세요. Je t'aime. Je t'aime. Je t'aime. 자, 뜻은 무슨 뜻이냐? Je는 나. 똑같죠? 그 다음에 원래 이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자, 이자하고 A자, 아자가 서로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를 하나를 지웠어요. 지우고 지운 자리에다가 이렇게 아파스트로피를 붙였어요. 그래서 땜. 이 뜨라는 건 뭐냐면 너를 이 말이야. 너를 목적격이에요. 너를. M는 사랑한다 이 말이야. 사랑한다. 원래 요 동사의 원형은 M의 동사예요. 그런데 U가 올 때는 요거를 갖다가 M이라고 써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어에 뭐예요? 그렇죠? I love you 그 말이에요. I love you를 갖다가 프랑스에서는 Je t'aime 그래. Je t'aime. 자, 우리 프랑스어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이런 표현도 배웠네요. 참 우리 빨리빨리 많이 배우네요. 자, 이런 표현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Je t'aime. Je t'aime. Je t'aime. 그렇죠? 세상에 많은 표현도 있고 많은 말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말은 사랑한다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프랑스에서 오늘 배운 Je t'aime, Je t'aime, 사랑한다는 표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담아도 좋고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마지막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고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아니, 자기가 표현할 때 네 또는 아니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갖다가 표현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표현으로 네, 아니요. 이건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말에서도 네, 아니요를 대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우선은 네라는 말은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뭐 많이 눈에 익었죠? 오유, 그렇죠? 몽슈 할 때 나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예요. 여기다가 이니까 그렇죠. we 하면 되죠. 다 같이 we. 이거를 하니까 어떤 학생은 우하고 이니까 위 한다. 그렇지 않고 요거하고는 음절이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서 we 했어요. 다시 한번 we.
we, 네, 됐습니다. we 하는 말은 yes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죠. we.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no 하겠지만은 프랑스에서는 거기다가 n자를 하나 더 써요. 더 썼었는데 이것도 아까 다시 한번 on 여러분 이제 귀에 아마 여러분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글씨만 쓰면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보나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주 비음이에요. 옹 하는 거. 그러니까 농이에요. 농의 것은 아니다. no 그 말이죠. 그래서 we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yes 하는 말은 we, no 하는 말은 농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we하고 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조금 더 넣었는데 뭐 대답을 할 때 we 하면은 그렇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래, 꼭 그래 하고 여러분의 의사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당신 정말 사랑해. 그래, 정말 사랑해. 그렇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말로 해서 제가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말로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빠졌네요. 자, 이런 그 표현도 여러분들 이제 글씨만 쓰면은 이제 슬슬 발음이 날라고 하죠. 발음이 이제 지금 한참 그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우는 중이니까. 이자는 프랑스의 이자, 영어의 아이자는 항상 어떻게? 그렇죠. 이로만 발음하면 되니까 쉽죠. 미. 그다음에 n, em 전부 다 엉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 그랬죠. 명. 그다음에 유자. 이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유 아니에요. 유예요. 유. 그러니까 s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sur. 저 위에 이 삭감 모양 이거는 발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글씨 쓸 때 이거 글자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상 액센트 부호예요. 이렇게. 그래서 읽으면은 bien sûr 다 같이 읽어보세요. bien sûr 같이 읽으면은 bien sûr 아무래도 여기 액센트가 가겠죠. bien sûr bien이란 말은 잘, 좋은, 잘. sûr 하는 말은 영어의 certainly, sure.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sure 하는 말. 그렇죠? sure. 정말 한국 사람 맞아. sure, bien sûr.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이런 말을 더 붙이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농 배웠잖아요. 농, 아니다. 농. 그런데 이런 말을 쓰면은 굉장히 그 뜻이 강조가 돼요. 글씨 모양을 보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영어의 absolute 그런 글자하고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하고 글자하고 뜻이 맞습니다. 자, 글자는 이렇게 생겼고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be니까 up, sol이니까 sol, 그다음에 위니까 solü, 그다음에 en, 이거는 ong.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어떻게 돼요? up, sol, ly, mon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up, sol, ly, mon, absolument. 여기 다 읽어보면은 non, absolument 여기까지. 그 다음에 끝에는 pas 이렇게 와요. p는 빼죠. 그러니까 쌍비읍. 거기다가 아니까 빠. s는 발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이제 여기까지 다 읽어봐요. 그러면은 non, 그렇죠? non, absolument pas. 다시 한번 non, absolument pas. 다시 한번 non, absolument pas. non,
absolument pas 이런 말이에요. non 아니에요. absolument 절대로 절대로 pas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이죠. 같이 프랑스 사람하고 뭐 그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할 때 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Non absolument pas. Non absolument pas. 절대로 absolument pas 글자가 없어졌네요. absolument pas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는 인사하는 말, 소개하는 말, 자기 자신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는 거, 그럴 때는 표현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남자인 경우에 또 여자인 경우에는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표현도 배웠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하는 거 끝으로 소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가서 이제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개팅을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 미스 아닌데요 그러더래요. 그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에? 미스 아니에요? 그러면 유부녀예요? 미스 아니면서 왜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성에 따라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방콕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 거기에 회사 사무소 소장이 성이 변 씨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변 소장 뭐 그렇게 이름이 불러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령 회사에서 직원이 이제 계장으로 승진이 됐는데 성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계장이 되더라고요. 또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사람 성이 도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박사가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냥 성에 따라서 직함을 붙이면은 소개를 할 때 좀 묻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자기 이름을 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소개를 할 때 그런 좋은 표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날씨도 많이 춥더라고요. 오늘 강의 같이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